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항복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트럼프가 14발을 때렸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12발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7대를 띄워가지고 한 대당 2발씩 해서 14발을 그 벙커버스터를 때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이란의 체면을 살려줬어요. 이란이 그 카타르 미군 기지 여기에 14발을 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14발을 쐈는데 미리 미국한테 쏜다고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3발은 다 요격을 했어요. 다 중간에서 그냥 공중에서 폭파시키고 말았어. 한 발만 그 외곽에 떨어졌어. 건물 쪽에. 그래서 피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란이 마치 보복 공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14발을 터뜨려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야, 너 더 이상 이제 이란을 공격하지 마. 내가 다 해줬으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메네이 정권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야, 너 대신 있잖아. 우리한테 보복 공격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보복 공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14발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미리 알았어. 왜냐하면 이란이 그쪽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귀띔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다 공중에서 요격하고 한 발만 떨어졌는데 그것도 사실상 외곽에 떨어져가지고 건물에 조금 피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말이죠. 트럼프가 갖고 노는 겁니다. 사실은 이란이 항복한 거죠. 항복을 했지만 항복했다고 딱 아무것도 못하면 하메네이 정권이 안에서 붕괴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붕괴, 레짐 체인지까지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체면을 살려주는 이렇게 짜고 치는 다시 말해서 지금 공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이 포르도 시설, 이 핵시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격한 거 이것마저도 미리 이란한테 귀띔해 준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 더 이상 이란 공격하지 마. 이렇게 명분을 주고 또 이란도 야, 내가 여기 칠 테니까 너 거기 핵물질이 있으면 어쨌든 사람도 있으면 피신시켜 라고 하고서 모든 것을 트럼프가 계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트럼프는 이란이 아직은 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알고서 강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끝났습니다. 누가 끝냈습니까? 전쟁 종결자 트럼프. 결국은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을 적절히 배합해서 최적의 이 승리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나토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에 안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란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제 이 트럼프가 네덜란드에 가서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빚 받아내는 겁니다. 뭐, 야, 미국이 이렇게 세계 평화를 갖다가 지키고 있잖아. 야, 니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들 방위비 좀 올려. 지금 사실은 말이죠.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가 2%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23, 뭐 12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배보다 조금 더 올려야만 5%가 됩니다. 물론 5%를 단박에 올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내에 트럼프 임기 내에 5%까지 올린다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지금 1% 조금 넘거든요. GDP 대비. 물론 GDP가 많기 때문에 1%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사실은 방위비가 더 많습니다. 전체 규모로 따지면. 하여튼 간에 근데 일본이 5%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방위비가 되는데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난색을 표하면 이제 트럼프가 야, 5% 말고 그러면 이 정도 하자라고 또 하나의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방위비 문제가 이 나토 회의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제가 뭐냐?
결국은 중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사실은 말이죠.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 뭐라고 저번에 발표를 했냐면 미국 본토와 그리고 대만은 미국이 책임지고 지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동맹국은 동맹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어떤 사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방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뭐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점을 미국 본토와 대만에 두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본토 다음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대만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는 데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의 하나로 사실상 저 관세를 때리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차원의 하나로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란을 때림으로써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로 전쟁 물자라든가 군사 협력을 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석유도 또 이란으로부터 많이 들여오고 중국이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고 그런 건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물론 북한을 직접 벙커버스터로 때릴 가능성은 없지만 김정은도 이번에 미국 트럼프의 저런 어떤 시도를 보면서 상당히 우측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을 때림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네덜란드로 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재명이 간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게 바꾼 것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례라든가 추미애라든가 이런 애들이 트럼프를 비난한 걸 보면은 이게 이재명의 속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한국 안 왔어? 왜 안 왔지? 라고 이제 알아보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G7에서도 못 만나고 그리고 또 나토에서도 못 만나고 그럼 따로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한테 시간을 내줄지 참 의문입니다. 시간을 내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DP 5%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 요구대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정이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월 초입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그냥 50%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는 건 언제가 될지 이제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당선되자마자 바로 만나는 게 이 한미 동맹 관계인데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를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카드를 이재명한테 들이댈지 정말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외교가 왕따 외교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궁지로 몰리는 더군다나 이번에도 이상하게 이란 편을 드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이 대한민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승리했고 이재명은 이제 지금 상당히 곤경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이 잘해야만 대한민국도 또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말이죠. 그게 이재명을 택한 국민들의 업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간에 이 외교 문제는 정말로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념을 우선한다든가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